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교토국제고 학생들은 낡은 야구공에 비닐 테이프를 감아 재사용할 만큼 그야말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훈련해 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우리 프로야구 기아구단이 야구공 1000개를 기부하며 도움을 건네기도 했는데요. 기아구단의 배려 덕분에 훈련에 매진할 수 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던 학생들은 반년 만에 고시엔 우승으로 화답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지난 봄 교토국제고가 프로야구 기아구단에 보낸 감사 편지입니다. 야구공 1000개를 기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야구공이 매우 귀중해 평소 비닐 테이프로 감아 재사용하고 있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전교생이 160명에 불과한 교토국제고의 훈련 환경은 열악했습니다. 변변한 연습장도 장비도 없던 한국계 학교의 전국대회 우승은 그래서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보통은 프로가 목표인데 야구를 하게 되면 이 고시엔만 목표로 하는 애들도 꽤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야구장도 제대로 규격이 안 갖춰져 있고 그런 데서 하는 거 보면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로 106번째를 맞은 일본 전국 고교야구 대회. 고시에는 세계적인 야구 선수 오타니 쇼헤이도 고교 시절 2번 본선에서 탈락해 눈물을 삼켰을 정도로 쉽지 않은 꿈의 무대입니다. 한국계 학교가 결승에 올라 우승까지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 일본 고교야구의 성지인 고시엔구장에 울려 퍼진 한국어 교가는 관중석에 앉은 제1교포 2,700명의 눈시울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이 일본 땅에서 한국의 정체성을 키우는 그런 내용으로 가사가 이루어져서 선수들 입에서 우리 교가를 크게 부르는 걸 보면 너무 감동입니다. 열악한 환경을 딛고 기적을 만들어낸 한국계 학교의 소식은 동해 건너 대한민국의 자긍심까지 높였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광주의 한 치과병원에서 폭발물을 터뜨린 70대 남성은 분풀이성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철 치료를 받은 뒤 통증이 이어지자 폭발물을 만들었다는 건데요. 경찰은 이 남성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경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남성이 가방을 들고 주유소로 들어옵니다. 빈 세제통에 직접 휘발유를 넣고 현금을 건넵니다. 세제통을 다시 가방에 담은 뒤 주유소를 나섭니다. 광주의 한 치과병원에서 폭발물을 터뜨린 79살 남성 김모 씨가 범행 4시간 전 휘발유를 사는 모습입니다. 총 갖고 와서 4,000원어치를 예초기 깎은다고 가져갔다고요. 김 씨는 광주 광산구에 있는 집으로 가서 폭발물을 만들었습니다. 휘발유가 든 세제통에 며칠 전 사둔 부탄가스 4개를 묻고 종이 상자에 담았습니다. 술을 마신 뒤 병원을 찾아가 폭발물에 불을 붙였습니다. 본인 스스로 생각해서 이렇게 하면은 좀 터질 것 같다. 상식적인 자기 상식으로. 김 씨는 지난달 중순부터 피해 치과병원에서 5차례 보철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이가 흔들리고 통증이 심해 병원에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대로 치료 안 되고 자기는 본인은 고통이 아프고 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김 씨는 경찰에서 분풀이 목적으로 병원에 피해를 주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한 여성 유튜버가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하는 과정이 담긴 영상을 올려 논란이 됐었죠. 경찰은 이 여성과 수술을 진행한 병원장을 살인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데요. 당시 수술실에 들어간 병원 관계자들이 살인 방조 혐의로 추가 입건됐습니다. 문승욱 기자입니다. 임신 36주 차라고 밝힌 20대 여성 A씨가 올린 영상입니다. 심장도 되잖아. 이 정도는 나아야 된다 생각은. A씨가 낙태 수술을 받기 전 지방의 병원에서 초진을 받는 모습입니다. 나아야 한다는 말까지 들었지만 결국 수도권의 한 병원에서 낙태 수술을 받았습니다. 지난 6월 영상이 논란이 되자 보건복지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추적 끝에 A씨와 수술을 집도한 병원 원장을 특정해 살인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후 압수수색 등을 통해 초진이 이뤄졌던 병원 의료진의 진술과 자료를 확보했고 수술실에 들어갔던 병원 관계자들 역시 경찰의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의뢰를 받고 수술에 참여한 마취 1명과
병원 소속 보조의료진 3명을 살인 방조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며 이 가운데 3명은 조사를 마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혐의 입증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병원 원장은 산모의 뱃속에서 이미 숨진 아이를 꺼낸 것이라며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시 씨는 화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원장이 화장시설에 제출한 사산증명서 등을 확보했는데 위조는 아닌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서류와 상관없이 실제 사산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는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병원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점도 파악해 병원 원장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도 추가 적용했습니다. 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 23명이 숨진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는 예견된 인재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납품 일정을 맞추려 무리하게 공장을 가동했고 곳곳에 불법도 있었는데요. 검찰은 대표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승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는 예견된 참사이자 인재였습니다. 아리셀은 지난 1월 방위사업청과 총 34억 원 상당의 리튬전지 납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4월분 납품을 위한 국방기술품질원 품질 검사에서 규격 미달 판정을 받아 납품이 중단됐습니다. 6월분 납기가 도래하면서 하루 5,000개 생산이라는 목표를 설정했고 기존 인원으로는 생산이 불가능하자 미숙련 근로자 53명을 투입했습니다. 이로 인해 불량률이 급증했습니다. 특히 사건 발생 이틀 전에 이미 발열전지 1개가 폭발했지만 이를 은폐했고 결국 해당 기간 제조된 전지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아리셀은 생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신규 채용한 비숙련공을 주요 제조 공정에 대거 투입하였고 그 결과 불량률이 대폭 상승하였으며 이전에 없던 새로운 유형의 불량도 발생하였습니다. 사전 안전교육과 안전조치도 미흡했습니다. 근로자 채용과 작업 내용 변경 시마다 진행되어야 할 긴급조치 및 대피 요령에 관한 교육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다수의 인명피해를 야기한 비상구 설치 문제, 비상대피로와 관련된 안전조치 의무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국방규격 적합 여부 검사 시료를 바꿔치기 하거나 시험 데이터를 조작한 부정행위도 드러났습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아들인 박중환 총괄본부장 등 4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대표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